네, 시원한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최우선 청산 대상은 검찰 독재입니다. 국민 여러분, 설 연휴 편안하셨습니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인들이 모인 곳곳은 정말 어렵고 팍팍해진 일상을 서로가 확인하는 무거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크게 오른 물가, 이 물가는 조상을 모시는 차례상과 멀리서 온 가족들을 위한 밥상을 간소함을 넘어서 정말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현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가족들을 만나는 따뜻한 정을 뒤로 한 채 빚으로 갚는 가족들의 아픔을 서로 확인하고 또 내일이면 문 닫을지도 모르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함께 들어야 했습니다. 아울러서 갈수록 얇아지는 월급쟁이들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섣부른 불도저식 총선용 정책들을 서로가 정말 불안과 공포로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 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듣기만 해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부자 감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결국 서민들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이러한 초부자 감세 정책 시리즈, 우리 국민들의 지갑만 점점 얇아지게 만들고 또 자괴감과 허탈감만 들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들입니다.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초등학교 개학이 다가왔습니다만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정부의 이러한 늘봄 학교 정책, 이에 대해서 학부모도 선생님들을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교육만 더욱 부추기고 있는 정부의 교육 철학과 정책은 우리 아이들을 무한 경쟁의 정글로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또 어떻습니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우리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고 또 은발의 오줌 누기식의 찔끔 지원 대책들로 자영업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국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이기심과 불안만 조장하는 정부 여당의 총선용 정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균형과 상생을 위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올리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겠다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놀랍게도 근로소득세는 2023년 전년 대비 1조 7천억 원, 그러니까 3%가 증가한 59조 1천억 원을 걷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년 대비 법인세는 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는 14조 7천억 원, 부가세는 7조 9천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이 최근 10년 중에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10.9%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22년 14.5%, 2023년 17.2%로 10년 만에 168%가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 증가율은 70.4%, 전문직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96.7%인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부자 감세 여파를 월급쟁이들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부터 거액 자산가와 대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를 또다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울에 불과한 재정 건전성을 국민의 피땀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더니 초부자들과 재벌들에게 막대한 특혜와 감세를 퍼주는 정책만, 편향된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가름주구를 막아서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